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분단의 세월이 반세기에 이르도록 우리는 아직도 이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그 견고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서독이 초롱성 같은 그 벽을 허물고 있는데도 여기 이 휴전선 철조망은 21세기에 접어들기까지 그대로 남아 결의의 가슴에 아픔을 더해준다. 전쟁이 핥히고 간 날에는 수은 생명이 자라고 있건만 전쟁의 참상은 50년 세월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연합국과 함께 저지한 자유민주주의 소전쟁이었고 그 속에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전쟁이었다. 남한 600만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고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 6.25 전쟁은 누가 어떻게 일으킨 전쟁인가? (6월 25일) 새벽 0시 북한군은 3.8 저녁에 걸쳐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해왔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전방에서 적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25일 낮에도 있는 산발적인 충돌 정도 판단하고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다. 대비 없이 갑자기 북한의 전면 남침을 당한 국군은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북한군을 자 최선을 다했으나 패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기습작전의 성공이 확실해진 25일 11시쯤 동양방송을 통해 선전포고를 했다. 11시 35분은 김일성이 한군이 해주를 공격했기 때문에 인민군은 반격을 가하게 됐다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습했다. 선 대표가 참석치 않아 거부 공사 없이 진행된 이 이사회는 한반도 내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적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세계 최초의 역사적 결의를 냈다. 장비와 병력면에서 월등한 북한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남침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북한의 전력은 막강했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본 병력 북한이 2배였고 그나마 우리 병력의 반은 후방에서 준동하는 북한 게릴라 소탕 작전에 투입된 관계로 전선 병력은 무려 4대1로 열세였다. 주요 장비는 우리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북한은 무려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파포 8배, 함정 1.5배, 항공기 9.5배 등 북한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다.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서 살던 집, 정든 고향을 버려두고 몫을 피하기 위해 너도 피난길을 떠야만 했다. 이 참담한 비극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뒤에 닥친 전란으로 민간인도 군인도 대책 없이 밀만 갔다. (7월) 초 첫 번째 참전한 미군은 스미스 부대였다. 그러나 갑자기 전선에 투입된 이 부대는 생소한 지역, 무더운 날씨, 그리고 북한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판단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북한군은 일시적으로나마 미군을 대패시킨 강한 군대로 부각됐고 신약전쟁의 주범이 미군이라고 비난하게 됐다. 김일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고 독전함으로써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아군은 밀려만 했다. 6월 25일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인 6월 18일 서울을 점령했고 38선에서 대전까지 220km를 25일 만에 진격함으로써 하루 평균 9km의 속도로 전진해 왔으며 40일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쳐내려왔다. 이렇듯 단시일에 전국토를 유린한 이 전쟁은 단순 도발이 아니라 면밀히 계획된 남침 전쟁이었음을 입증해준다. 최후의 결전을 맞은 상황에서 펜을 놓고 책가방을 놓고 젊은이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 해외 동포들도 여학생도 나섰다. 내고장을 지키기 위해 육대도 조직됐다. 군번 없는 용사들은 앞을 다투어 용감하게 싸웠다. 유엔군 병력이 들어오면서 전세는 역전되어 갔다.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필리핀 등 16개국이 참전했고 의료봉사와 일자 지원 등 다른 원조국과 합치면 40여 개국에 이른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더 장군은 인천 방역작전을 전개로 전세의 대역전을 시도했다.
9월 15일 유엔군 함선 261척이 참가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다. (28분) 만에 월민들을 점령한 유엔군, 오후에 인천을 장악했다. 북한군 포로 중에는 어린 병사도 많았다. 이틀 전쟁은 참혹한 것이다. (9월 20일) 아군은 한강 건너 서울탄을 시도했다. 한미 해병은 서대문의 연희고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맞네. 26일 낮 한국 해병대 용사의 손으로 중앙청에 태극가 걸렸다.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시민들은 덕지하의 서울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인민해방전쟁이란 명분을 내세운 북한군은 선량한 시민을 강제노동과 수리복구에 내몰았다. 공당에 협조하지 않거나 미움을 산 경우에는 인민재판을 통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의용군이란 명목으로 마구 전쟁도 끌고 갔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술 회복한 유엔군은 38선 2부로 북질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했다. 메가더 장군과 이 군부 지도자, 국무성 관리들은 북한의 남침을 무력으로 응하자고 했고, 미중 정보와 국무성의 정책기획국 관리들은 소련과 중공의 참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해 북진을 만류했다. 그러나 트루만 행정부는 북진을 결정하고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도록 결정했다. (10월 26일) 한만 국경이 있는 초산까지 근접한 아군은 압록강변에서 북호의 통일이 눈앞에 온 것으로 느끼고 있어라. 근세가 불리한 김일성은 모똥에게 참전을 요청했다. 수십만의 중공군이 한만 국경을 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6.25 전쟁을 일으키기 2달 전인 50년 4월에 하남에 있던 중공군 4집단군을 만주에 사전 전개시켜 놓았기 때문에 중공군 참전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북한군은 활기를 되찾아 전세는 새로운 형상으로 바뀌어 나갔다. 유엔군은 다시 남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1950년의 여름이 무더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2월) 초에 흥남부에서는 10매 전투요원과 15만의 피난민을 수송할 사상 최대의 해상 철수작전이 전개됐다. 을 찾아 남하하려고 하는 이들은 공산치하의 잔혹상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혼란 속에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배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울어야 했다. 배를 타느냐 못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였다.
배를 못한 사람은 걸어서, 그리고 끊어진 대동강 철교의 아슬아슬한 철줄을 타고 나무로 피난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다. 해가 바뀐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을 비워두고 떠나야 했다.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남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 이것은 지금의 마포대교다. 백차든 화차든 남으로 떠나야 했다. 북한 지역에서 오만 피난민을 합해 수백만의 동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다. 화통에서 뿜어내는 공기로 얼굴이 부르르고 떨어질까봐 자신의 몸을 빛에 묶는 아버지, 얼어붙은 얼굴을 녹여주는 어머니, 헤어지지 않기 위해 졸음을 주며 남으로 향했다. 반겨줄 사람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었다. 오직 자유를 찾아 나선 민족의 대이동이었다. 현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전 국민의 70%가 넘는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 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 다시 만나야 한다. 기로 얼룩진 6.25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동족항잔의 참혹한 전쟁이었으며 전 세계가 참전한 전쟁이었다. 50년이 지난 오늘 남은 것은 묘비의 비석과 잔비와 전적비뿐이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 야욕에 의해 시작된 이 남침 전쟁은 민족의 분열과 포의 분단을 작화시켰고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전국을 초토화했다.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을 통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했다. 남한에서만 공장 900개, 주택 60만 동이 파괴되고 실도는 절반 가까운 47%가 피해를 입었다. 6.25 전쟁은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전쟁이다. 국민해방을 부르짖으며 저지른 전쟁으로 한국 100만, 북한 150만, 모두 250만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은 남북한을 합해 140명이 피해를 보았다. 당시 남북한 인구를 3천만으로 추산할 때 7명 중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처형된 수많은 사람들, 사는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은 20만 명,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이의 수는 10만 명. 이들이 살았으면 50대가 되었으리라. 전쟁 당시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은 실향민은 5만 명에 이른다. 전쟁의 아픔은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6.25 전쟁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또한 같은 땅에서 50년을 생사를 모르고 살아왔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1000만 이산가족은 ABS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 일부나마 만날 수 있었다. 엄마! 아이고, 뭐야! 아이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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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피 맺힌 사연. 이 이산 가족의 아픔은 7천만 한민족의 아픔이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가고 싶은 고향, 그러나 갈 수 없는 고향. 해되어 나가리, 혼이 되어 돌아가리. (6.25) 전쟁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를 촉구하려는 스탈린의 사와 부패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 의한 북한의 기습남침 전쟁이란 사실이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해 역사적인 진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6.25 전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민족을 평화 통일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철저히 대비할 때만 주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한 가운데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통일되는 그날까지 전쟁을 방지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에 응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